네, 안녕하세요. 네, 박찬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소방인정학과 신입생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학과, 특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소방행정학과죠. 이 소방행정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나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제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찬석 교수고요. 자, 제 강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꽤 오래 전이네 벌써. 예, 한 15년 전에 14기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을 합격을 해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소방 간부로 임용이 되어서요. 서울에 있는 소방에서 소방 조직에서 소방 간부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 소방 학교라는 이 소방 공무원분들을 가리키는 곳에서 가장 많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근무 기간 동안 7년 근무하면서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7년 전에 대전에 있는 대학 소방학과에 교수로 이직을 하게 됐죠.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방 간부를 사직서를 내고 소방학과 교수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청주 서원대학교에 소방행정학과를 만들면서 작년부터 2019년부터 여기 멤버로 참여를 해서 현재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소방 간부로서는 한 7년 정도, 그리고 소방학과 교수로는 한 또 7년, 그래서 한 14년 정도의 소방과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소개를 좀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뭘 한다고 소방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를 설계해주고 소개해줍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전문성을 의심할까봐, 특히 이제 제가 이 동안이라는, 저주받은 동안이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까봐 제 경력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의 소방 경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소방학과 교수 생활은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출제이나 면접 위원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소방 관련 학과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14년 정도 소방 간부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졸업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고 가장 많이 가는 영역별로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소방행정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의 제 1순위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예. 거의 99% 정도, 예. 거의 90% 이상이 항상 소방 공무원이 목표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입생 친구들이 희망하고, 자, 이 소방 공무원을 목표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매년 5,000명 정도의 소방 공무원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소방 공무원으로 붙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희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졸업한 뒤에 가는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을 만약에 준비한다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소방행정학과 신입생들은 첫 번째가 이제 경력 경쟁 채용이 있고요. 이 경력 경쟁 채용은 저희 소방행정학과를 졸업해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졸업을 해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그 2년제 대학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방 관련 학과,
졸업할 필요 없이 소방 관련 학과에서 소방과 관련된 전공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이 경력 경쟁 채용, 옛날 말로는 특채라고 그러죠. 이 소방학과 특채 시험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4년제 대학, 저희 학과도 마찬가지고 보통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학년 1학기 정도를 마치게 되면 요 45학점이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러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년에 2번 보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거든요. 보통 4월 정도.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4학년 1학기 때 이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10월 전에 다 끝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졸업과 동시에 소방학교로 입교를 해서 소방 공무원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경력 설계를 가장 많이 하죠. 이 소방학과 경력 경쟁 채용을 주로 응시하는 친구들은 요 이점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죠.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요 3과목이 불가하고 그 중에 소방관계법규도 보통 소방 4분법이라 그래서 4개 법률을 공부하게 되는데 소방학과 경력경쟁 채용은 그 중에 2분법,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의 시행령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범위도 잡고 그리고 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영어 영포자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목이 많으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경력경쟁 채용 시험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죠. 그래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면 이 시험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좀 주의할 점은 이 시험 과목이 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행정법, 영어, 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로 딱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던 소방학개론이나 소방관계법규가 2022년 이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입생 같은 경우는 요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공개경쟁 채용 과목에 맞춰서. 물론 이제 특채, 경력경쟁 채용을 준비할 친구들은 해당이 없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소방 간부부생 시험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소방 조직에 들어갈 시험이죠. 그래서 1년에 뽑는 인원이 30명 정도를 매년 뽑게 되고요. 인문계열하고 이제 자연계열을 나눠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간부부생 시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선발 예정 인원, 뭐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쭉 써놨는데요. 일단은 준비하려면 영어 시험에 대한 준비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토익 등, 뭐 토익 토플 같은 거, 그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겨놔야지만 아예 응시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시험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익 점수 70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600점대로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눠서 좀 과목이 다르게 됩니다. 이 소방 간부부생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 간부부생 반을 만들어서 2학년 때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운영되면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력경쟁 채용이나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 지금 매년 5,000명씩 뽑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간부부생은 역시 시험은 1년에 한 번인데 30명이잖아요. 인물계열, 자율계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15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경력경쟁이나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소방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간부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한 30명 중에 10명 내외 정도가 현직 소방사 하시면서 다시 시험을 보러 봐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방 공무원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채용 과정이라든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소방행정학과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소방 관련 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산업체라고 하면 보통 소방시설업체, 소방시설업에는 뭐가 있냐면 뭐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영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업체 수도 가장 많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공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업체로 가장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소방시설 관리업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점검 같은 뭐 종합정률 점검이라든가 뭐 작동기능 점검 같은 거를 소방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잖아요. 가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업체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체. 그리고 뭐 많진 않지만 소방용품 제조업체로도 일부 가고요. 그리고 자체 소방대라는 게 있는데 소방관은 아니에요. 소방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위험물을, 특히 이제 사료 위험물을 대량으로 뭐 지정성 3,00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소방 공무원들이 와서 불을 끌 때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성이 큰 장소의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죠. 자체 직원들. 이게 이제 자체 소방대입니다. 근데 이 소방 관련 산업체에도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괜찮은 분야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소방행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 인정 자격증이라는 게 나와요. 소방 기술 인력으로. 그 자격증이 있으면 이 업체의 보조 인력으로, 필수 인력으로 등재가 돼서 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우죠, 처우. 이제 처우가 좋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소방 관련 산업체들이 좀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뭐 한두 군데 정도. 그래서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단 월급이 좀 많이 작죠. 그리고 일은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갔던 친구들도 다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목숨을 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업체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이제 상위 자격증들을 계속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 그러니까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을 따고 소방시설 관리사를 따게 되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방기술사를 따게 되면 뭐 설계업체, 공사업체, 감리업체 이런 데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CEO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의 경력을 쌓아서 CEO까지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쪽으로 또 소방 기술 쪽으로 난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가 좀 힘들죠, 적응하는 게. 그리고 월급이 이제 같은 졸업생 동기인데, 소방행정학과 졸업생 동기인데 소방 공무원으로 간 친구들하고 소방 관련 산업체에 간 친구들이 월급 차이가 좀 많아요. 월 한 100만 원 이상 처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소방 공무원 쪽으로 다시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시기를 또 잘 버텨내고 상위 자격증을 계속 따나가면 자기 업체를 운영하는 CEO도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유관 기관인데,
뭐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뭐 한 해 졸업생 중에 뭐 한 명. 그래서 유관기관은 어떻게 있냐면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뭐 국립소방연구원, 뭐 공항소방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 산하기관,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각 건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을 실무 능력 같은 거를 키워주는, 교육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절차 써놨고요. 그리고 연봉 요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명 내외로 많이 뽑았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또 많이 줄었고.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뽑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 같은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되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명 내외 정도의 연구원, 뭐 직원들을 좀 뽑았었죠. 절차는 안전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이 201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소방에는 연구원이 없었었어요. 중앙소방학교라는 곳에 산하연구원이 있었는데 이게 독립된 소방연구원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연구관, 연구사, 연구보조원 등을 뭐 소방 관련학과 졸업생들 대상으로 뽑았는데 너무 조금 뽑죠. 5명 내외. 그리고 최근에 좀 가볼만 한 데는 공항소방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라는 곳에서 공항의 소방대를 뽑거든요. 소방원 채용을 뽑는데 작년에 240명이나 뽑았었어요, 소방원만.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서류 먼저 보고 필기시험으로 뭐 인성검사,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그리고 체력시험, 면접 전형. 그래서 거의 소방공무원 시험하고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봉 수준은 꽤 높아요. 공사 직원, 정직원이기 때문에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행정학과를 들어와서 진로를 설계할 때 물론 소방 공무원이 가장 목표가 많으실 거예요. 그거 외에 뭐 부가적으로 어차피 공부하는 게 비슷하니까 공항소방대 소방원도 한번 같이 준비해주면 참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제 아주 극소수 몇 년에 한 명 정도 가는 데들이 이제 이런 데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환경안전팀이라든가 뭐 자체 소방대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청주 저희 대학의 근처에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곳에서 소방행정학과 또는 안전공학과 출신들을 뽑아요. 예. 그래서 환경안전팀으로 배치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소방대원으로 뽑거나 환경안전팀이 됐던 자체 소방대원이 됐던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직원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습니다. 처우가 괜찮아요. 연봉도 거의 소방공무원보다 많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이 주게 되죠. 근데 이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좀 문제가 있어요. 또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친구는 제가 1년에 뭐 한 명 또는 몇 년에 한 명 정도 많이 봤는데 그 정도 봅니다. 예,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방재안전직렬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한 5년 전인가? 그 정도에 만들어진 직렬인데 그래서 여기 붙게 되면은 뭐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 부서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난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 9급, 7급, 5급 시험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9급 시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채용 인원이 보통 1년에 100명 정도 뽑게 되죠. 그래서 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몇 명씩 뽑는다 그랬죠? 예, 5,000명씩 뽑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기 100명 내외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방재 안전 직렬도 많이 알려졌죠. 이런 직렬이 있다. 5년 전에 저희 첫 제자들 막 들어가고 할 때는 경쟁률이 막 3대 1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시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서 정말 쉽게 들어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10대 1 넘었죠. 네. 그래서 조금 뽑고 경쟁률은 높기 때문에 이걸 준비할 바에 차라리 소방 공무원이 훨씬 보기 쉽다라는 판단하에 소방 공무원을 좀 많이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거의 매년 1명 정도씩은 그래도 붙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가면 저희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재난 관련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도 있는데 부사관 특별 채용을 해요. 그래서 항공안전전문관, 공군에서 하는 거죠. 이런 곳에서 면접 전형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뽑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많진 않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교수입니다. 교수. 자,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소방 공무원, 소방 간부부생 14기 출신이기 때문에 소방관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방학과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75개 대학 정도의 소방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관련 교수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블루오션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학과 교수님들은 정말 치열하잖아요. 외국에서 뭐 박사하고 난리를 쳐도 국내 와서 뭐 교수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소방 분야는 소방 공무원 출신이고 박사만 있으면 교수 되기가 정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소방 공무원 출신 교수가 많진 않죠. 소방학과가 지금 75개 대학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소방 공무원 출신 교수는 원광대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저 지금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소방 공무원 특히 소방 간부부생에 들어가면 잘 나오려고 하지 않죠. 생각보다 연봉도 좀 세고 생활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서 교수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방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쭉 이어서 하게 되면 다른 학과보다는 교수 가기는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하는 블루오션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광대 정 교수님하고 저 정도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방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순위를 매겨드리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현재 또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당연히 첫 번째 소방공무원 시험이겠죠. 연봉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주고 처우도 좋고 그리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또 그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소방학과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경력 경쟁 채용은 영어 과목이 없다는 장점 그리고 과목이 3과목밖에 없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방간부부 출신이니까 우리 과 학생들이 소방간부부생에 매년 한두 명씩은 합격을 해서 배출해 나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산업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소방 공무원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처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상위 자격증들을 쭉 따서 소방업체 CEO가 될 수 있는 꿈이 있다. 네. 그리고 뭐 희소성이 있지만 유관기관들이 있고요. 한국소방안전원,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공항소방대,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경쟁력인 곳, 연봉도 높고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공항소방대가 정말 괜찮다. 예. 그래서 소방공무원 외에 부가적으로 공항소방대 정도도 같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뭐 대기업의 자체소방대원이나 환경안정팀에서 소방인정학과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인적성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대기업 갈 때는 그 시험이 중요한데 그건 따로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재안전직렬이 공무원 직렬이 있는데 한때는 블루오션이어서 정말 쉽게 공무원이 됐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경쟁도 치열해졌고 채용 인원이 많이 뽑아야 1년에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방 공무원보다 메리트는 떨어진다. 기타 군인 부사관 그리고 소방학과 교수 같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소방학과 경력 경쟁 채용, 공개 경쟁 채용, 그리고 소방 간부부생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위주로 해서 채용 과정이나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각 응시 유형의 장단점, 특히 우리 소방인정학과 학생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과목은 그 유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 시험에 대한 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한 준비 방법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단기간에 공부가 완성이 되고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 체력 검정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방법식에 대해서 제가 했던 그 수험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소방인정학과 박찬석 교수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